안녕하세요. 꿈을 잇는 박물관 교육강사 강효정입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은 경기대학교 소상박물관의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박물관과 학예사 그리고 전시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학예사라는 직업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고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은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과 학예사는 무엇일까요? 학예사란 직업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는 학예사 직업 탐구 시간. 두 번째, 경기대학교 소상박물관 특별전 나비효과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람. 세 번째, 작품 카드를 활용해서 나만의 스토리로 전시를 기획해보는 스토리텔링 전시 기획 활동입니다. 수업에 앞서서 코로나19 예방수칙과 개인의 청결 유지를 위해서 나눠드린 손소독 티슈로 손과 책상을 먼저 닦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간 퀴즈를 맞추는 학생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상을 시청하면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학예사 직업 탐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예사란 무엇일까요? 학예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자료 조사와 연구,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업을 일컫는데요. 우리는 흔히 학예 연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자인데요. 배울 학과, 예술예, 선비사자를 써서 예술을 공부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영문으로는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학예사보다 이 큐레이터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게 다가오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학예사의 직업을 자세히 탐구하기 전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이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역사, 고고, 과학,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그럼 미술관이란 무엇일까요? 미술관이란 박물관 중에서도 특히 서화, 조각,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 보존,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 곳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박물관 중에서도 특히 미술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박물관을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박물관의 역할은 곧 학예사의 역할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물관의 역할은 크게 수집과 보존, 연구, 전시,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박물관은 유물과 자료를 수집하고 훼손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시는 단순한 작품 나열이 아니라 교육적 내용과 재미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시와 관련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대중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박물관의 이런 네 가지 역할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순환하며 작용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박물관의 조사와 연구, 전시, 교육의 활동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의 인력은 학예사만 있을까요? 박물관의 업무는 매우 다양한데요. 어떤 인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예사입니다. 학예사는 소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작품을 수집하고 분류, 처분하고 전시 기획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인데요. 교육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꿈을 잇는 박물관 수업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존 처리사입니다. 보존 처리사는 작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보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록사입니다. 기록사는 작품의 보험과 판권, 대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전시를 볼 때 전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전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은 전시 해설사 또는 도슨트라고 합니다. 전시 해설사는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관람객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박물관에는 전시 디자이너, 홍보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럼 학예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관련 학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학위란 예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다양한 전공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꼭 이런 학과를 나와야만이 학예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패션을 전공한 학생들은 의복박물관에서, 그리고 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과학박물관에서 학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자격증 취득인데요. 준학예사 자격증은 대학교 학위와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시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시 작품입니다. 전시장에 전시와 관련된 작품은 꼭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실제 유물과 더불어서 이를 재현한 모형이나 영상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품과 관람객이 실제로 접촉하는 공간인 전시 공간은 전시가 진열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야외가 될 수도 있고 실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시품을 진열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학예사입니다. 학예사는 작품을 조사, 연구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며 전시의 의미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여러분인 관람객입니다. 앞서 박물관의 역할 중심에는 여러분, 관람객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전시를 기획하여 연출하였는데 이를 관람하는 여러분들이 없다면 과연 전시의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도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학예사에 의해 소장품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과 작품과 자료를 대여해 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전시 기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전시 주제와 흐름에 맞게 이렇게 전시장이 디자인되게 됩니다.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한 전시 포스터나 도록 같은 홍보 출판물을 제작하고 이를 오프라인 또는 언론, SNS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전시를 개막하게 되는데요. 전시의 개막일에는 관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시를 축하하고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에 의해 전시 설명이 진행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은 관람객의 안전과 작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시장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시가 진행되고 난 후에는 전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관람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시되었던 작품을 수장고나 대여한 기관에 반납하고 다음 전시를 위해 깨끗이 전시장을 철수함으로써 전시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예사의 직업탐구 시간에는 박물관과 학예사의 직업이 역할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경기대학교 소상박물관 특별전 나비 효과를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관 소장유물 31점에서 총 344마리의 나비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자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어떤 나비가 그려졌는지를 밝혀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붉은 점 모시나비, 또 희귀종인 남색 공장나비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에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이펙트 1 움직임입니다. 활짝 핀 날개로 자유롭게 활공하는 나비, 물결치는 역동적인 날개짓을 하는 나비, 날개를 접고 꽃 위에 앉는 나비 등 다양한 움직임을 담은 군접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서기로 작가의 From the Space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쇼케이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유리는 조형적 화면이 되고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서기로 작가의 나비와 큐브는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 이펙트 2 색입니다. 조선 후기 나비 그림의 대가였던 남나비 남계우는 한 가지 깃털 색밖에 없는 가마우지가 나비의 화려한 색을 시기한다는 내용의 재화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펙트 2 색에는 다양한 색상의 나비를 담은 군접도, 화접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정화 작가 역시 이번 전시를 위해 색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뜰 안의 시리즈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번 전시 주제를 샌드아트로 표현한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이펙트 3 상징입니다. 다양한 상징 의미를 담은 화접도, 군접도, 그리고 초층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나비는 부부화합, 부귀영화, 장수 등을 나타내는 길상화에 자주 그려졌습니다. 열폭의 병풍에 그려진 100마리의 나비를 그려놓은 백족도에는 바위와 함께 그려지면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혼방에 장식된 병풍에는 쌍쌍이 자유물이 그려지는데 나비 한 쌍 역시 부부화합을 상징합니다. 이펙트 3 상징에 함께한 이부강 작가는 자우가 대칭되고 26자의 알파벳 중앙에 위치해서 양측을 이어주는 M을 나비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부강 작가에게 나비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본인과 합반을 덧붙여 그 기억을 재현하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와 우리 박물관 학예팀의 작업 과정이 담긴 영상이 모여있는 종결부를 지나면 이곳 관람객 참여 공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더욱 전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특별전 나비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전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주한빈, 강효정 학예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대학과 학생 사이에서 어떻게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시장을 함께 돌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비모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형물은 경기대 학생들과 박물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박물관 서포터즈인 나도 큐레이터 학생들을 비롯해 총 7개 학과 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시의 일부분이지만 동시에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을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박물관은 학생과 함께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람객 참여 공간입니다. 학예사가 기획한 의도대로 전시 관람을 마치게 된다면 관람객 참여 공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시를 관람한 다음 이 공간에서 편하게 머무르며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비치된 종이로 나비를 접고 벽에 꽂아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를 보면서 인상이 깊었던 문구를 타자기로 작성해 나만의 기념품을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시고 관람객 참여 공간에 들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론 미나 속 나비 연구 과정을 강유정 학예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 소장 미나 31작품에 들어있는 344마리의 나비를 연구하는 과정을 6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나도 큐레이터 학생들과 함께 나비를 정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하나하나 고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며 발견한 정확한 나비들은 소분류까지의 명칭을 기재하고 유사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나비에 대해서는 대분류까지 분류하여 모든 나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상 속의 나비부터 지금은 멸종위기가 되어버린 나비까지 다양한 나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이펙트2 색 구역에 있는 군접도입니다. 나비가 무리를 지어 모여있다는 뜻의 군접도는 작품을 보면 날아다니는 나비 무리와 장수를 상징하는 바위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랑나비와 제비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가 보이고요. 특색 있는 나비로는 갈고리 흰나비와 붉은점 모시나비 등 참 다양한 나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특이하게도 몸통에 빨간색 점이 두드러진 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비는 현재 한반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전엔 개체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또 작품에서 보이는 나비들은 다른 작품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배추흰나비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그려진 배추흰나비가 보이시나요? 또 같은 제비나비류이지만 그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진 제비나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나 작품에서도 나비의 특징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어 국립생물자원관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나비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비와 함께한 동물과 식물 등 다양한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장박물관 특별전 나비효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전시 관람 특별전 나비효과 어떻게 보셨나요? 직접 경기대학교 소상박물관에 방문해서 친구들과 전시도 관람하고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직접 전시를 기획해보는 스토리텔링 전시기획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꿈을 잇는 박물관은 이렇게 박물관에 친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한 조를 이루고 토론을 통해 전시를 기획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각자의 스토리텔링지에 개별적으로 스토리를 제작해 볼 텐데요. 이전에 친구들이 활동한 전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품 카드를 이렇게 도면에 배치하고 전시의 제목과 소제목, 그리고 동선과 편의시설까지 배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활동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활동에는 이렇게 전시의 한 부분, 하나의 스토리만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시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시명이 음생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생결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결과를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시 제목을 재미있게 짓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스토리에 맞는 재미있는 전시 제목을 지어주세요. 그 전에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어떻게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작품 카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의미가 담긴 스토리로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모두 자신이 받은 키트 봉투에서 작품 카드를 꺼내 확인해 주세요. 친구들마다 모두 각기 다른 작품 카드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5장의 작품 카드로 스토리를 자유롭게 제작한 다음에 제목과 내용을 스토리텔링 플랜지에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작품 카드를 살펴보면 앞면에는 이렇게 작품의 이미지가, 뒷면에는 이렇게 작가와 작품명 그리고 작품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작품의 번호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피에르 에두아르 프레르의 눈싸움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특징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이렇게 5가지 특징을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공간이 학교라는 점, 그리고 눈이 쌓여 있는 겨울이라는 점, 또한 북적북적 인물들이 많고 모두가 친구들이라는 점, 또 배경이 학교인인 만큼 이 친구들은 학생일 거라는 점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예시와 다른 특징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담고 있는 생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 자유롭게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의 특징을 뭐라고 떠올리셨나요? 저는 이렇게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별과 달이 등장해서 배경이 밤이라는 점, 그리고 도시와 밤 하늘을 그렸다는 점, 또한 비연속적이고 동적인 고음안의 붓터치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특이한 붓터치 때문에 화면이 일렁이는 듯한 착시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받은 5장의 작품 카드들의 특징들을 정리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하나의 스토리로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기획한 전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카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을 공부하는 수업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앞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눈싸움을 하는 쉬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때보다 활기참을 보이는 점심시간,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조금은 우울한 모습의 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5번째는 언제나 즐거운 학교 시간입니다. 이 스토리의 제목은 바로 학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겠죠? 앞서서 이야기한 전시기획의 제목처럼 눈에 띄고 간결한 제목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터들은 이전 경기대학교 소상박물관의 특별전시 중 미나 속 물고기를 다룬 어장관리, 그리고 호주 선교사들의 한국 방문기를 다룬 호주 메시 가족의 한국 소풍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나비 효과입니다. 전시 기획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을 창작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카드로 스토리 연출이 힘들다면 옆자리 친구들과 카드를 교환하셔도 되고, 그리고 카드를 보고 느낀 점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소설과 그림, 글짓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간단한 마인드맵이나 만화 등 어떤 방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작품 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다가 나만의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링 블렌지 작성법입니다. 여기에는 학교명과 상명 그리고 작품의 카드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지를 받아 교육 강사가 1대1로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카드 뒷면 하단에 적힌 번호 5가지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카드를 교환한 친구들은 교환한 카드의 번호를 적어주셔야 하고, 스토리의 제목과 제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한 스토리를 보고 예전 일기를 쓰면 담임 선생님께서 한 줄씩 해주시던 말씀처럼 이렇게 강사가 피드백을 해드릴 건데요. 궁금했던 점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강사가 이를 보고 한 줄로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작년 꿈을 잇는 박물관에 참여하였던 우수 학생들의 스토리텔링지 예시입니다. 카드를 보고 일기 형식으로 다양하게 풀어낸 학생들도 있었고, 가상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한 편의 소설을 작성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스토리를 작성해준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경기대학교의 표창장과 시상품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기다리고 있으니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기념사진과 함께 간식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꿈을 잇는 박물관 즐거우셨나요? 영상에서 만나본 전시를 직접 관람하고 싶은 친구들은 경기대학교 소상박물관에 방문해주세요.
그럼 특별전뿐만 아니라 상설 전시인 농경민속전시실, 옥공예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 수업을 통해서 박물관과 학예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스토리텔링지 작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